8번에 이한직의 낙타라는 제목으로 시가 있는데 요걸 한번 보기로 하자 얘들아. 이한직은 나는 좀 낯선 작가인 것 같아, 그지? 낯선 작가이네. 뒷조사 살짝 한번 해볼까? 어떤 분인지, 산하는 계시는지. 이한직. 여기 보니까 21년생이시고 77년에 돌아가신 분인 것 같다, 그제? 돌아가셨네. 그리고 일본 게이오 대학 법과 수업이고 39년 일제강점기 때 문장지 추천받고 등장했고, 소박한 윤리, 그리고 일본 도쿄에서 수로 사셨고, 뭐 그런 분이네, 그죠? 잘 모르겠고, 낙타라는 제목인데 우리 동물이지 얘들아. 동물이면 자연이죠. 근데 선생님이 그랬잖아. 동물이나 자연을 말하는 시는 없다 그랬잖아.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지? 그치, 인생이지, 인생. 그러면 낙타가 무엇을 의미할까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제? 그리고 낙타는 여기서는 대상이 돼. 대상. 낙타에 대해서 쓰는 거지. 근데 진짜 대상이 낙타인지 아닌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 눈을 감으면 어린 시절 선생님이 걸어오신다. 회초리를 들고서. 선생님은 낙타처럼 늙으셨다. 늦은 봄 햇살을 등에 지고 낙타는 항시 추억한다. 옛날에. 낙타는 어린 시절 선생님처럼 늙었다. 나도 따뜻한 봄볕을 등에 지고 금잔디 위에서 낙타를 본다. 내가 여윈 동심의 이야기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음직한 동물원의 오후. 뭐 이런 작품이야. 자, 그러면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제? 자, 일단은 화자를 이렇게 나라고 한번 놔볼게. 그러면 대상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 제목 그대로 카멜, 낙타도 있지만 진짜 대상은, 낙타는 누구를 비유한 단어인 것 같아? 선생님을 비유한 단어인 것 같아. 선생님. 그리고 상황은 화자가 어디서 무엇을 할까? 이걸 생각해 보자. 화자 지금 어디 있지? 아니, 화자는 선생님이 아닌데? 그리고 회상을 한 거잖아. 눈을 감았으니까 선생님이 걸어오시는 거는 어릴 때 기억하는 거지. 현재 지금 학교에 있는 건 아니잖아, 얘들아. 그러면 지금 어디 있냐면 동물원에 있지, 그제? 동물원에 있습니다. 그럼 화자는 동물원에 있어. 계절은 언제인 것 같아? 봄이야? 늦은 봄, 봄에. 그러면 하루 중에 언제인 것 같아? 하루 중에. 여기 맨 끝에 오후라고 나왔지, 그제? 오후. 날씨는 어떤 것 같아? 따뜻해요. 따뜻해요? 따뜻하다는 말이 있나? 따뜻한 봄볕을 들으시고. 따뜻한 봄볕이란 말이 있네, 그제? 햇살이라는 말도 있고, 그제? 해가 떠 있는데, 동물원에, 봄에, 동물원에 가서 오후에 낙타를 본 것 같아, 그제? 낙타를 봤다. 낙타를 그리고 심리인데, 낙타를 보다가 화자는 눈을 감았지, 그제? 근데 우리가 눈을 감을 때는 언제지? 그러니까 우리 한 번씩 깜빡일 때나, 잘 때나, 아니면 눈에 뭐가 들어갈 때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화자가 눈을 감은 거는, 낙타를 보다가 눈을 감은 거는, 낙타를 보다가 갑자기 눈을 감아서 뭐 했지? 회상을 한 거지. 낙타를 보고 과거로 회상한 거지. 우리 낙타는 아무리 어려도 막 수염도 있고 좀 그렇지 않냐? 애가 좀 늙어 보이지 않냐? 늙어 보여서 눈을 감아서 회상했더니 선생님이 그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치?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하는 것 같아. 우리 어릴 때를 그리워한다는 걸 알 수 있는 단어가 뭐 있을까? 어린 시절이란 말이 2연에도 있고 4연에도 있지, 그지? 그리고 우리 동심의 세계 할 때 동심이라는 말은 어릴 때 마음, 어린이의 마음이잖아. 우리는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은 때가 많이 묻었지만 동심을 많이 잃어버렸지, 그제? 그 어린 시절의 동심을, 유년 시절을 그리워한다, 또 선생님을 그리워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니네가 보고 있는 선생님은 50대 초반이 되는데, 너네가 20년이 지나면 너네가 30대 중후반 이 정도 되지, 이제. 그러면 한참 사회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살고 있겠지. 20년 후 정확하게 이 시간에 뭘 하고 있을까? 퇴근하고 술 마시고 있을까? 모르지.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되면 나이가 70이 되잖아, 얘들아. 그래서 그때까지 쌤이 안종민 노인 TV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수업을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수업을 안 올리고 브이로그 그래가지고 양롱원의 하루 그래가지고 김영감과 바둑을 떴는데 내기로 술 한잔 내게 했는데 술을 안 사줘가지고 땡깡구를 피우는 모습을 찍을 수도 있죠. 그럼 만약에 20년 후에 안종민 선생님은 뭐 하실까 이렇게 떠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런 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해됐지? 네. 쉽죠, 그죠? 그럼 한번 볼게. 눈을 감았어. 그러면 맨 처음에 눈을 감았어. 뭐 이거 눈을 감은 거는 회상을 하는 거잖아. 유기적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 어린 시절 하는 거 우리가 유년이라고 하죠. 유년. 소년 말고 유년. 선생님이 걸어오신다. 선생님이 걸어오는 모습을 떠올렸어. 근데 어릴 때 선생님은 회초리를 들고 있다는데 이걸 가지고 선생님의 폭력적인 모습 가지고 고발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 이한직이라는 시인은 몇 년생이었지? 21년생. 21년생이면 지금 살아계신다면 100년도 넘게 사시는 거잖아, 그제?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으니까 일제강점기 때 아마 초등학교가 아니지, 국민학교도 아니고 소학교를 다녔었을 거로 추정돼. 그때는 왜 선생님들이 교편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체벌을 가지고 교육을 했잖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회초리를 때린다가 아니라 회초리를 들고 걸어오는 모습이 이제 떠올랐어. 선생님은 낙타처럼 늙으셨다. 그때 선생님 모습은 좀 늙은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셨는데, 늦은 봄 햇살을 등에 지고, 이거는 현재예요. 이거 현재입니다, 그죠? 네. 맞지? 네. 낙타는 항시 추억한다. 근데 낙타를 선생님으로 비유했잖아. 네. 그래서 낙타가 과거를 추억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옛날이니까 유년 시절 회상이지. 낙타는 그러면 지금 눈을 뜬 거야, 알겠니?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지? 동물원에 있는 낙타야. 근데 낙타를 보니까 선생님처럼 늙었네. 아까는 낙타를 보고 선생님처럼 늙었네. 이번에 낙타는 선생님처럼 늙었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달을 보고 쟁반 같다. 근데 쟁반을 보고 달 같다. 이렇게 거꾸로 표현하는 거니까. 나도 따뜻한 봄볕을 등에 지고, 이게 지금 회상하기 좋은 그런 시간적 배경인가. 금잔디 위에서 낙타를 본다. 근데 금잔디는 니네 잔디가 원래 파랗잖아, 얘들아. 근데 금빛이라는 거는 겨울에는 잔디가 누래지지. 햇살을 받으면 금빛으로 보이는 거지. 여기 봄이라 그랬으니까 겨울 내내 아직 파랗게 돋아나기 전에 잔디인 것 같아. 그리고 낙타를 보고 있어. 그러면 현재 상황이 알겠니? 현재야. 내가 여인이라고 했는데, 여의다를 한번 찾아볼게, 얘들아. 여의다. 낱말뜻 여의다. 여의다가 헤어지다, 죽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 것 같거든. 네. 여의다. 그럼 보니까 선생님이 아까 말할 때처럼 이별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어서 이별하다라고 돼 있잖아, 얘들아. 네. 그럼 선생님은 돌아가셨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얘들아. 네. 맞지? 네. 또는 내가 어린 시절과는 작별해서 나도 유년 시절이 아니라 어른이 됐기 때문에 내가 헤어진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제? 내가 이별한 동심은 무슨 동? 어린이 동, 그제? 그 다음에 심은 무슨 심? 마음심. 그러면 어린 마음, 순수한 어린 마음의 이야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것 같은 동물원의 오후하고 시가 끝났어요. 그러면 너무 잘 이해된다, 그지? 화자는 지금 어디서? 동물원에서 뭘 보고 있다가 낙타를 보고 있다. 낙타를 보면서 뭘 떠올려서? 선생님을 떠올려서 유년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뭐 이런 시가 되니까 좀 쉽게 해결할 수 있겠지? 자, 다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유기적 해석까지 했으니까 아주 표현만 하면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우리 파란 볼펜을 꺼내서 표현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눈을 감으면 어린 시절. 그러면 이게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간다, 그지? 시간이 과거로 역행으로 진행이 됐어요. 자, 어린 시절에 선생님이 걸어오신다. 그러면 선생님이 걸어오셨다라고 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오신다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니은에다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쳤어. 바로 지금처럼 표현하는 무슨 법? 현재법이고, 선생님이 걸어오는 모습이 떠올리니까 시각적 심상이 되겠죠. 회초리를 들고서. 근데 원래 문장 순서는 회초리 들고서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들어가면 어때?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고서 걸어오신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 그지? 그러면 문장 순서가 뒤집어졌지. 도치법이 됩니까? 선생님은 낙타처럼 늙으셨다. 그러면 아까 다 나왔었는데 걸어오신다 있었잖아. 추억한다 끝에 영어로 하면 반복되는 라임이라고 하고, 국어에서는 뭐라고 한다 했죠? 각운이라고 한다 그랬지? 다리에 오는 운율. 낙타처럼 비유했으니까 처럼 나오면 무슨 법? 직유법. 직유법은 직접 비유하는 거지. 어떤 표현이 나오죠? 처럼 말고 듯하고 같다, 뭐뭐인 양, 이런 단어가 나오겠지. 늦은 봄, 시간적 배경이 나왔습니다. 시간이라고 쓸게. 햇살을 등에 지고. 그러면 햇살이 등에 지면 등어리가 따뜻하겠지. 피부로 느끼는 감각이니까 무슨 감각? 촉각적 심상이 되겠죠. 낙타는 항시 추억한다. 그럼 이거는 의인법이다, 그지? 의인법, 추억한다에 역시 현재법이 사용되었고요. 옛날에 하고 반복법이 있어. 그리고 현재로 돌아오는 것 같아. 낙타는 어린 시절 선생님처럼, 이것도 직유법이 되겠지. 그리고 다가 사용되었고, 나도 따뜻한 촉각적 심상, 돛볕에 등에 지고 금잔디 위에서 시각적 심상, 낙타를 본다. 현재법이 있습니다. 내가 여인 동심의 이야기. 내가 누구랑 이별했다고?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자식과 이별한 게 아니라 옛 이야기와 이별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 그럼 옛날 이야기를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지. 사람처럼 표현하니까 무슨 법이고요? 의인법이 되고, 여기저기 떨어져 있을 것 같은. 뭐가 떨어져 있다고 했지? 이야기가 떨어져 있다고 했지. 우리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이야기가 떨어져 있는 거는 볼 수가 없잖아. 이야기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얘기잖아. 책이 아니면. 이야기 자체는, 그지? 그럼 추상적인데 떨어져 있다고 구체화했다. 그래서 추상의 구체화. 맞습니까? 동물원은 이제 공간적 배경이 되고, 시간적 배경은 봄, 오후가 되겠지. 오후의 품사는 뭘까요? 명사지, 그지? 그럼 뭘로 끝났다? 명사로 종결되었다. 그럼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 끝에 좀 아쉬움 남는 그런 느낌, 뭐라 그러지? 뒤에 남는 느낌, 여운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낙타라는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소가 나오는 작품이 있거든, 얘들아.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수익의 방울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